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힘을 받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 7,300선 부근까지 하락했던 시장이 현재 구간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나 지금 현재 1%가 넘는 상승력으로 돌아갔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0.9%가량 지금 빠지고 있네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지금 방향성 탐색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어떠한 섹터들을 다음 주도주로 우리가 미리 좀 바라봐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한 걸음 쉬어가고 우선주와 스퀘어도 조금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5위권 안에서 눈에 띄는 게 현대차가 7%, 장중에는 두 자릿대 강세까지 나타났습니다. 로봇 모멘텀을 안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로봇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로봇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일단 당연히 그래요? 대장이죠. 네. 지금 반도체가 한도가 올라오는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져가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장주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소부장들이 따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이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분 참여를 했던 기업들이 일단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상용화에 대한 어떤 빠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현대차 관련된 밸류체인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하반기 때 공개를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용화까지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상용화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체조 선수처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전 세계 선두권에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부터 로봇 사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회사가 구글의 딥마인드라든지 엔비디아와의 또 협력 관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감이 높고 특히나 여러 번 제가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로봇 관련된 섹터를 말씀드릴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이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자동차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로봇 사업도 하기 때문에 비교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상용화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틀라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앞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거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사실상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다. 그래서 저평가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난 로봇주를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가장 중심적으로는 현대차를 깔아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도 차트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 관련된 밸류체인보다는 역시나 현대차 그룹 관련된 밸류체인이 훨씬 더 강한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레시스라든지 SPG는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현대차 관련된 그룹 현대모백스라든지 현대모비스, 오린 PTS 이런 기업들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반도체 로봇 사업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표적인 밸류체인들은 일단은 액추에이터 쪽에서 현대모비스인데 이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SPG라든지 아니면 삼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에이스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 오토웨버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현대 오토웨버도 함께 묶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부품사로는 HL 만도, SBB테크와 SOS랩 정도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밸류체인들 종목들을 더욱더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계열사 안에서 로봇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정의를 해주셨으니까요. 전략을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에도 주목받았던 섹터 가운데 하나가 광통신 관련된 섹터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특히나 좀 관심이 사그라들만 하니까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이 광통신에 엔비디아가 진심인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광통신 쪽에 사실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네. 지금 이번 주에 나와서 뉴스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제 광통신 관련해서 특히 광섬유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게 바로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광통신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구리선을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구리선은 사실 저항이 좀 센 도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송에 대한 속도의 한계가 좀 있는 것도 있고요. 발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광섬유 같은 경우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속도도 더 빠르고요. 용량도 더 키울 수 있고 발열 문제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I가 확산이 되고 이 성능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제 구리선을 대체할 수 있는 광섬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광섬유, 광통신 관련된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3월 달에도 업체, 인프라 업체 관련된 특히나 광통신 인프라 관련된 업체 두 곳에 거의 한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이슈가 이제 코닝이죠. 광섬유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 코닝 같은 경우도 3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4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업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면 좋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언급 들었던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던 엔비디아 투자를 하는 코닝을 일단 제가 봤을 때 탑표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기업들 중에 보시려고 한다면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데 테마성이 좀 있어서 위험한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을 선별하실 때 중요한 점들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 경험이 있었던 기업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들 아니면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선별적인 투자를 하셔야 변동성이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대한광통신이 가장 깨끗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거래 관계가 이미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사실 지금 광섬유를 이제 공급 계약을 한 건데 광섬유는 기존의 범용 섬유 대비했을 때 케이블 대비했을 때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캡 아메리카라고 해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미국이 실제로 지금 통신 쪽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한광통신이다. 그래서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안정성을 또 갖고 있는 기업이고 공급 계약, 추가적인 기회들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케이블을 깔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뭐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통신 장비 쪽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죠. 뭐 RFH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오이솔루션, 뭐 KMW, 솔리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주주들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광섬유, 강통신 관련된 테마가 성장됐을 때는 이런 통신 장비주들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와 함께 광통신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업 가운데서는 대한광통신 언급을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셀사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적자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장의 뷰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ESS 쪽이라던가 생각보다 이제는 더 미래 쪽을 바라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게 좀 나왔는데 어떤 부분 기대하면 좋고 또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탑픽으로 뭐 선정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적자가 나오는 종목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네. 우리가 적자 나온 기업들 중에 그래도 볼만한 종목들은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기업들 보시는 거는 훨씬 좋습니다. 턴어라운드가 나올 때 주가도 대부분 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섹터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고 물론 지금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배터리 셀 3사의 실적을 보면은 대부분 모두 다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죠. 그런데 적자폭이 줄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했었던 이 전기차 캐즘은 일단 바닥을 찧었구나. 실제로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들어와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안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원유에 대한 수급이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좀 적극적으로 주요국들이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좀 있었죠. 그래서 보조금을 좀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런 보조금 정책들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전기차는 더 판매량이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저점 찍고 이제 올라오는 중이다. 물론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었다는 게 투심을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S 쪽에서의 어마어마한 매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에너지 안보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ESS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요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지금 ESS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ESS는 지금 반도체처럼 굉장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터리 기업들은 일단은 이 ESS에서 수익을 충분히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대부분 다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연히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SK 오일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정유라든지 화학 쪽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셀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 SDI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을 꼽자라고 하면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항상 한 종목밖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LNF입니다. 네. 일단 LNF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이제 5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이게 지금 5만 원대에서 지금 벌써 20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4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한 3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9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고점까지는 많이 누름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은 그렇게 없는 상황이고 테슬라 쪽으로 소재를 독점 납품하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테슬라의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4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숫자로 이번 실적 시즌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LFP 배터리 양극재인데 가장 먼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국권에서는 비중화권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중국 소재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LNF 쪽으로 수주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SK온과 이미 공급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한 해가 바로 올해부터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과거 고점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최고가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35만 원을 중장기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서 이번에도 LNF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원전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미국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승인을 가속화한다던가 SMR과 관련돼서 지원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원전과 관련된 방안들을 정부 차원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오늘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원전만이 아니라 좀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말을 앞두고 좀 요새 차익률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여기서 약간은 걱정이 돼서 팔면은 또 월요일날 반등 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흔들림에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도 확실한 기술력과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수주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이 들어갈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 한 10기를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사도 설정을 해야 되고 본격적인 이제 공사에 대한 전략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원전 쪽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AI 쪽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지금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원전이 가장 좋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대부분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가장 최근에 이제 원전 수주전이 있었죠.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단 수주를 따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최근에 기술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추가적인 원전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수주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수주전에서 성공하기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와 수주전에서 체코전에서 밀렸고 그다음에 미국이 하나 더 있는데 미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동안 원전을 건설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설계에 대한 과거 기록들과 그다음에 기술은 남아있긴 하지만 시공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맡길 만한 미국 기업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쪽을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기를 만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보통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한전기술, 한전 KPS, 우진엔텍, 우진 이런 대표적인 과거에 함께 팀이었던 기업들 아니면 원전 수주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원전주는 일단은 빠졌을 때는 일단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이 종목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사실 고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S&T 에너지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신한울 3, 4호기 경쟁에 참여를 해서 입찰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사실 배열해수 보일러라든지 열교환기 이게 뭐냐면 발전소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장치인데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쪽도 지금 LNG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주가 열린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어떤 열교환기라든지 배열해수 보일러 실적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미 이걸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원전 모멘텀까지 붙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분기별로. 그래서 실적도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고점을 뚫고 한번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을 잡는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한 4만 6천 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돼서 기자재 관련 기업 이야기를 해주셨고 조선주들도 최근에 좀 조정이 깊어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조선주들 조정받을 때 접근 괜찮을까요? 네, 일단 조선주도 역시나 구조적인 성장주고요. 일단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과 경쟁하고 있죠. 물론 전체적인 어떤 수출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밀리고 있긴 하지만 기술력은 우리가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지만 이번 달 들어서도 수주가 3, 4 빅3 기업 모두 다 수주가 들렸죠.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낙후되어 있는 미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 쪽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일단 수주도 쌓이면서 실적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요. 물론 빅3 기업들 모두 다 좋지만 기자재 중에서는 세진중공업, LPG 탱크에서 전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선원들의 주거 공간이죠. 데크하우스도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조선업이 호황을 보이면 결국 이 두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빠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한번 최고가 도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한 2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조정받고 있는 섹터 가운데 어떠한 섹터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